안녕하세요. 평택촌노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일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백신 기대감에 여행, 항공, 영화 등 컨택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면주라고 봐야죠. 그동안 비대면주가 강세였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 와중에도 대단하죠. 세 번째는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대 진입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제로다 그랬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똑같이 제로겠죠. 근데 실제로 물가 오른 것에 비해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제로다.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플러스 1%다. 근데 물가 오른 것도 플러스 1%가 된다. 그러면 쌤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가는 1% 올랐는데 금리가 0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죠. 평택촌노 홈페이지 투자전략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한가와 하한가 종목 이유와 리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분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초반 급락 이후에 코스피는 회복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미회복 마감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오늘 종가가 어제보다 오히려 높죠.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초반에 올랐다가 분명히 초반에 올랐죠. 네, 그랬다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졌어요. 근데 결국은 종가에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봉부터 보시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좀 불안해 보이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음봉입니다. 그러면서 일분봉을 봤을 때 초반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여기까지 급락했죠. 보시면 이랬다가 이제 반등 시도되고 막 찌글찌글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등락 원인은 딴 거 없어요. 코스피는 대형주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중형주, 소형주는 약했는데 대형주 지수 때문에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대형, 중형, 소형 다 하락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게 코스피 종합이에요. 현재 보고 계신 게 종합입니다. 근데 대형이 어떠냐?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코스피 대형주 지수입니다. 대형주. 그런데 중형주는 그냥 보합권 정도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보합권 정도. 소형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게 오늘 종합이에요. 종합은 어쨌든 올랐죠? 자, 대형주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게 현재 대형주입니다. 이거 덕분에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0.57% 상승했거든요. 0.57. 0.57. 근데 대형주가 0.70이니까 중소형주가 좀 약한 거를 커버한 거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0.57인데 대형주가 0.70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국은 대형주 지수보다 종합지수가 상승률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형주나 소형주에서 좀 탄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형주는 오늘 0.03% 상승했으니까 거의 뭐 보합이라고 봐야 된다. 이건 그냥 본전치기 한 거고요. 소형주가 0.45%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코스닥을 보면요. 이게 종합이에요. 현재 코스닥 종합인데 코스닥 대형주는 2%대 하락입니다. 2%.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종합이 마이너스 1.70입니다. 마이너스 1.70 하락했는데
대형주가 마이너스 2.05니까 그나마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덜 빠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볼까요? 중형주는 1.70% 하락입니다. 코스닥 중형주, 코스닥 소형주는 마이너스 1.18%.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입니다. 오늘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마감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수급은 분명히 이거 지금 트렌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몇 개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면 지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형주들이 꺾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화면으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3,500대 매수, 코스닥이 4,4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해요. 네, 완전히 매도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특히 매도를 더 많이 했죠. 어쨌거나 지금 수급 상황으로 보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3월 19일 이후에 누적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개인은 18.9조 원 순매수입니다. 18.9조 원. 외국인은 12.2조 원 순매도. 기관은 7.6조 원 순매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평택촌놈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금리처럼 저희도 이걸 인하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사실상 제로 금리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잖아요.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고요. 예,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가 0이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실질 금리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쌀 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노랑풍선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적정주가 37,000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동종테마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잠깐 볼까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 오늘 아주 멋지게 상한가를 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분봉이고요. 분봉도 의미가 상당하죠. 왜 그러냐? 상한가를 갔다가 계속 이렇게 좀 밀렸었어요. 중간중간에. 네, 근데도 결국은 상한가 갔어요. 보통 초반에 이렇게 상한가를 딱 닫게 되면 이게 닫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많아야 한 3번, 뭐 작으면 한 번 정도 상한가 풀렸다가 결국은 닫히는데 무려 6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한가 갔는데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주 추세가 좋아요. 솔직히 고백하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제 추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까 말까 하는데 초반에 너무 세게 움직였어요. 네, 초반에 막 그냥 뭐 매수 사인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른 여행줄 추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유료회원들은 여행주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야, 내가 요즘 종목 보는 스킬은 상당히 올라갔구나. 왜냐하면은 2,000 종목이 넘는데 어제 노랑풍선 갖고 제가 장중 내내 고민했거든요. 이걸 추천을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할까? 아니면 수요일 날 할까? 아니면 좀 더 밀리면 할까?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잠깐 보세요. 오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등록의 여행 레저 테마가 상승해서 오른 건데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시가총액 불러드릴게요. 이게 단위가 억 원입니다. 하나 투어 시가총액입니다. 5,700, 모드 투어 2,400, 노랑풍선 800, 롯데관광 개발 1조 3천, 참 좋은 여행 800,
레드캡 투어 1400.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죠? 노랑풍선이 시가총액이 가장 작아요.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입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실까요? 노랑, 참 좋은, 레드캡 순서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노랑풍선입니다. 그 다음 참 좋은이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윗꼬리가 좀 길죠?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는 윗꼬리가 좀 짧지만 어쨌든 이것도 상당하죠? 그리고 나머지 모드 투어. 자, 모드 투어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 투어 아무래도 무겁죠. 윗꼬리가 좀 길죠. 롯데관광은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롯데관광은 이미 움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덜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제가 이거를 해드리면 좋겠죠? 자, 보세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보시기가.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하나투어, 모드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아무래도 뭐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 작은 게 좀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종목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게 노랑풍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레드캡 투어입니다. 그럼 얼추 맞잖아요. 얼추. 모드 투어가 뭐 올라간 상승률로는 3인데 어쨌든 얼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노랑풍선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사인했잖아요. 홀딩 후 매도. 보통 제가 이제 급등한 종목은 매도 후 재매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홀딩 후 매도라 그랬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미보이자는 동종 테마 매수라는데 어쨌든 이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어차피 후반부에 말씀드리려 하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오늘 추천했어요. 뭘 했느냐? 바로 레드캣 투어입니다. 레드캣 투어를 오늘 정말 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이거를. 왜 극적인 줄 아세요? 안 놓치려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1차 매수가가 15,750원이었습니다. 15,750원 여기거든요. 15,750원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었어요. 왜? 추천하고 나서 기회가 한 2, 3분 정도 있었거든요. 문자 도착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기차 관련주죠. 그래서 뭐 현재 그 북한 관련주로서 그동안 이제 그 철도 관련주에서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자는 급락시 단기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료연 매매 결과는 뭐 생략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캡 투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전망은 코스피는 혼조세,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고요. 해외 증시가 결정한다. 대응 전략은 현보는 종목수 주식 비중은 좀 일단 축소하세요. 탄력주만 압축해서 지금 막 너저분하게 5개, 10개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파생은 선물은 양방향, 옵션은 하방향, 주식 선물은 삼성전자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